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순간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섬뜩함, 그 배신감, 그 허탈함.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 상처가 더욱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귀한 인연, 그 차이를 얼굴 하나로 꿰뚫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걸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진짜 본성은 평균 0.2초 안에 얼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모두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 신호 7가지, 그리고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인연의 신호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메모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울산에 사는 임경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입니다. 임경자 씨에게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거래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경자 씨 앞에서는 항상 품위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오고 임경자 씨 손자 돌잔치에도 두툼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임경자 씨는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한정식 집을 찾았는데 22살쯤 되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물병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장님 바지에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임경자 씨는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에게 환하게 웃던 그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지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 겁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너 같은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 목소리는 임경자 씨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인 차갑고 경멸스러운 그 얼굴. 잠시 후 그 사장님은 임경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다시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요즘 아이들이 교육이 안 돼서 원. 임경자 씨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선별하여 대하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한 결과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상대를 만났을 때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현저하게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는 처음부터 공감 능력 자체를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인지보다 나보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당 직원,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를 대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빛이 바로 여러분이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눈빛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사람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어렵게 자란 세월이 있습니다.
밥 한 끼가 소중했던 시절, 남의 도움 한 번이 평생 잊히지 않는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은 하늘이 준 귀함이 있다는 것을요. 그 귀함을 외면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분들 곁에서 그분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불행이 그 사람에게는 축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제주에 사는 백정자 씨는 올해 76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입니다. 백정자 씨에게는 같은 마을에서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경로당 모임에서 백정자 씨는 아들이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아들이 어쩌냐. 주변 분들은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백정자 씨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랜 친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정자 씨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던 그 0.5초의 찰나에 그 친구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번뜩이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1초도 되지 않아 다시 표정을 지우고는 애고 어쩌냐 하며 혀를 찼지만 백정자 씨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스친 그 기이한 만족감을 말입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실시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불행을 목격했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깊은 결핍과 시기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의 선함을 보고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지만 소인은 남의 선함을 시기하고 남의 고통을 기뻐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진정 어렵고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비극을 안챈거리로 삼아 다른 자리에서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든 소식을 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짝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걱정하는 그 순간에 혼자만 눈빛이 묘하게 빛나거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의 속사정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내 아픔이 그 사람의 오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소중한 이야기들은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사람에게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진심으로 손 내밀어 주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 아픔 앞에서 눈을 피하거나 돌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그 신호를 먼저 읽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아픈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랑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내 속을 털어놓았더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 그래? 근데 나는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가져가 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청주에 사는 장순옥 씨는 올해 72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그 걱정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런데 장순옥 씨가 뱉은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 건성으로 반응하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맞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는데 회사에서 포상까지 받았다지 뭐야. 눈은 핸드폰에 고정한 채
훨씬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장순옥 씨의 검진 걱정은 그렇게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을 대화 독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는 공감신경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기회가 생기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기중심적 투사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배경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다산 선생께서는 군자는 남의 근심을 내 근심처럼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 앞에서 눈빛이 흐려지거나 화제를 돌려버리는 사람, 내 걱정을 자기 자랑을 꺼내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런 분들 앞에서 내 속을 털어놓다가 오히려 더 공허해진 적 있으셨나요? 그 기분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식 키우느라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이 달려왔는데 그렇게 털어놓은 이야기마저 받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께 소중한 속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에게 건네야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남의 불행에서 은밀한 기쁨을 찾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자기 자랑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인생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신호들입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기쁨이 그 사람에게는 가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영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동네 경로당 꽃꽂이 모임에는 꼭꼭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영자 씨는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 고민하던 손녀가 드디어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영자 씨는 함께 기뻐해 줄 거라 믿으며 반갑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어머, 잘 됐네. 자식이 잘 되면 내 일같이 기쁘지 하면서요. 그런데 한영자 씨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랜 지인 한 분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잘 됐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입꼬리 한쪽이 아주 미묘하게 비틀어지더니 눈동자가 위아래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강제로 그 표정을 지워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표정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0.05초 안에 진실이 안면 근육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특히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우와 억지로 기뻐하는 척할 때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심으로 기쁜 표정은 눈 주위 근육과 입 근육이 함께 움직이지만 억지 표정은 입 근육만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뇌의 전대상 피질에서 고통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통을 감추려는 노력이 바로 얼굴 근육의 비대칭적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내 복을 쌓는 길이며 이를 시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불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빛을 유심히 보십시오. 입은 웃고 있어도
눈가가 함께 웃지 않는다면,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긴장한다면 그것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본심의 신호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진심으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침묵을 무기로 삼아 사람을 조종하려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권순애 씨는 올해 64입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권순애 씨 주변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다툼이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표정 없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권순애 씨가 모임에서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분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갑자기 그분은 대화를 뚝 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묻는 말에는 글쎄 라고만 짧게 답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불쾌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하며 달래보아도 그분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침묵 공세는 심리학적으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불립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침묵과 무표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벌하는 방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불편한 침묵에 노출된 사람의 뇌는 실제 물리적 통증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침묵은 때로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침묵은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뜻대로 사과하고 달래도록 유도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타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으나 그 속에 원망과 독을 품었다면 말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를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서늘한 무표정 앞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표정은 그 사람이 침묵을 도구로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욕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 나중에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라고 조용히 말하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셔도 됩니다. 6번째입니다. 뒤에서 하는 이야기와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척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얼굴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은근히 눈빛이 생기를 뜹니다. 험담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둘째,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물어봤을 때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폄하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눈빛이 조금 흥분된 듯 빛납니다. 가십을 즐기는 본성이 표정에서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뒷담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을 때 제3자의 험담을 재미있게 늘어놓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과 오래 가까이 있다 보면 내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안쟁거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끼십시오. 7번째입니다. 거짓 친절과 진짜 친절의 차이를 읽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친절이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친절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친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전략적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친절의 방향이 언제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향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아낌없이 베풉니다. 둘째, 자신의 친절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진정한 친절은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분들은 기억하고 계산합니다. 셋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온기가 사라집니다. 반면 진짜 친절을 가진 분들은 눈에 띄는 대가 없이도 묵묵히 합니다. 기억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친절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안동에 사는 오복순 씨는 올해 77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몇 년 전 수술 직후 꼼짝을 못하고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분은 매일 반찬을 싸들고 와서 아무 말 없이 두고 갔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요. 어떤 분은 처음에는 자주 안부를 물어왔지만 몸이 좋아질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오복순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 무언가 부탁이 있을 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조용히 곁에 있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한 후에도 변함없습니다. 그 일관성이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눈빛. 둘, 남의 불행에서 은밀히 기뻐하는 찰나의 표정. 셋, 내 아픔을 자기 자랑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 넷, 내 기쁨 앞에서 굳어버리는 질투의 얼굴. 다섯, 침묵을 무기로 삼는 조종 방식. 여섯, 앞과 뒤가 다른 이중성. 일곱, 계산된 친절과 진짜 친절의 차이. 이 7가지가 여러분 주변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신호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지나간 기억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쓰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예민하고 세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느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덕분에 앞으로는 그런 상처를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귀한 분들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진심으로 우리 곁을 지켜줄 보석 같은 인연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울 차례입니다. 8번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상황이 닥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면서 단단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천안에 사는 서영순 씨는 올해 66입니다. 얼마 전 지역 주민 모임에서 한 분이 서영순 씨를 향해 아무 근거도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자주 들은 서영순 씨였는데 그 억울한 공격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해서 대들거나 눈물을 글썽이지도 않았습니다. 서영순 씨는 그냥 가만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없고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순 씨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거 있는 말씀이라면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본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해서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얼굴 표정을 의식적으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즉 평온한 척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마음을 닦아온 분들에게서 보이는 그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든든해집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분의 평온함이 나를 잡아줍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곁에 큰 나무가 있으면 덜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런 분을 발견하셨다면 절대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산 선생께서는 군자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뜻이 꺾이지 않으며 표정은 태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자만이 겉으로 고요할 수 있다고요. 인생이 흔들릴 때 그 고요함으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9번째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진짜 미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미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표정 연구의 권위자인 폴 에크먼 박사는 인간의 미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미소, 즉 인사치레로 짓는 미소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딱 한 군데서 드러납니다. 바로 눈가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 주위 근육이 함께 반응합니다. 눈꼬리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고 눈이 살짝 좁아집니다. 이것을 뒤슈엔 미소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미소는 입 근육만 단독으로 움직이고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남에 사는 홍영희 씨는 올해 62입니다. 요즘 비만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 검사를 받고 나오다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문화센터 모임에 나갔습니다. 힘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오랜 지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으시더니 홍영희 씨의 손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 주었습니다. 그때 홍영희 씨는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면서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신지 다 압니다. 여기 있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홍영희 씨는 그 눈빛 하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슴 깊이 막혔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진정한 미소를 받은 사람의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함께 생기는 미소를 짓는 분을 발견하셨나요? 그 눈빛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본능이 먼저 압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눈빛을 가진 분 한 명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10번째입니다. 내 감정의 높낮이에 표정을 맞춰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사는 신명숙 씨는 올해 61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요즘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뭐라며 자기 병치레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핸드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분이 달랐습니다. 신명숙 씨가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의 미간에도 잔잔한 걱정의 주름이 생겼습니다. 신명숙 씨가 웃으며 그래도 큰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그분의 눈가에도 같이 부드러운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신명숙 씨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신명숙 씨가 잠깐 숨을 고르면 그분도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치 신명숙 씨의 마음속 파도에 자신의 표정을 일일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반응 앞에서 신명숙 씨는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을 관찰할 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상대의 감정을 마치 내가 직접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거울 뉴런이 매우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 그분의 눈가에도 자연스럽게 아픔이 배어나오고 내가 기쁠 때 그분의 눈에도 함께 빛이 돌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처럼 공감적 표정 반응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깊은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아주는 관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의 속도에 기꺼이 자신의 표정을 맞추어 주는 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미루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그런 분은 참으로 반갑고 귀합니다. 11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오래 두고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힘들 때 그 말을 기억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얼굴 신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하는 사람은 약속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반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시선이 약간 옆으로 벗어나거나 너무 많은 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대전에 사는 정현숙 씨는 올해 74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락했을 때 선뜻 와준 분은 3명이었습니다. 그 3분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와준다고 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조건이나 길고 화려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있잖아 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약속을 할 때 언어와 표정이 함께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꾸미지 않고 담백합니다. 반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화려한 표현을 쓰거나 시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많고 화려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반면 말은 적어도 있어야 할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12번째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진짜로 나타나는 사람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두 곁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원주에 사는 나영옥 씨는 올해 59입니다.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 스스로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연락이 왔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연락을 끊었고 나영옥 씨가 퇴원하고도 후유증으로 한동안 고생할 때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2분은 달랐습니다. 한 분은 나영옥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주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거나 과일을 까주거나 했습니다. 나영옥 씨가 퇴원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몸은 직접 오지 못했지만 매일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 어때? 밥은 먹었어? 짧고 규칙적인 그 관심이 나영옥 씨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2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처음 보인 그 관심이 내가 좀 나아지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의 신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위로, 능력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내가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낼 때 함께 앉아 있어 주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의 인연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진짜 내 사람은 내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이미 만나셨다면 오늘 이후로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연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12가지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7가지 신호입니다. 하나,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 둘, 남의 불행에서 찰나의 만족감을 보이는 사람. 셋, 내 아픔을 자기 자랑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
넷, 내 기쁨 앞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 다섯, 침묵을 조종의 도구로 쓰는 사람. 여섯, 앞과 뒤가 다른 이중성을 가진 사람. 일곱, 계산된 친절을 베푸는 사람. 반드시 붙잡아야 할 5가지 신호입니다. 여덟,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홉, 눈가에 진짜 주름이 생기며 웃는 사람. 열, 내 감정에 자신의 표정을 맞춰주는 사람. 열하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사람. 열둘, 내가 가장 힘들 때 꾸준히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나침반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봐서 마음 다치고 힘들었던 그 고단했던 세월, 이제는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밝은 안목이라는 귀한 지혜를 얻으셨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가지 신호들을 읽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유도 모르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요.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 감각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 신호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처리 속도는 너무 빨라서 우리 의식이 따라가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첫인상이고 본능적인 불편함이나 편안함입니다. 이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성으로 그 감각을 덮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성으로 본능적 신호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감각보다 외부 시선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느껴도 티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의 감각 지뢰가 종종 말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이상하게 기가 빠지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피곤함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편안함입니다. 그 신호를 따르십시오. 자, 이제 실제로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관찰하되 판단을 미루십시오. 한 번의 표정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 보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즉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표정이 진짜입니다. 둘째, 다수 신호를 종합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중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약자에게 무례한 눈빛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불행 앞에서 묘한 만족감을 보인다면 그때는 확신하셔도 됩니다. 신호가 여러 곳에서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까워집니다. 셋째,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감각이 반복적으로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이제 이성도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2.7배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3.1배 낮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성 관계, 즉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건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처럼 관계도 건강한 것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 몸이 망가지듯 독이 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선 긋는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그분들께 드리는 에너지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이야기를 덜하고 속마음을 덜 꺼내고 만나는 횟수를 천천히 조정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분들과의 시간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조용히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남을 위해 참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여러분 자신은 뒤로 미루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놓을지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여러분 곁에 있는 자식들도 손주들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희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내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한두 분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분과의 관계가 오래되었다면 더욱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인연을 가볍게 보낼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그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를요, 그 답이 여러분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 잘못 보아서 밤을 지새운 그 고단했던 날들, 이제는 그 기억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밝은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분명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문자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표현 하나가 여러분과 그분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고스란히 담긴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찰나의 신호들은 모두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마음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진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선한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오늘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한 여러분 곁에는 반드시 그 빛을 알아보는 귀한 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채널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분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